예, 안녕하세요. 시장이 지금 아수라장이죠. 예, 각종 루머와 각종 사태가 지금 터지고 있고, 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요소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거쳐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이제 패시브 펀드 쪽의 자금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시장 전체를 깎아내린 곳들은 외국인도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좀 버티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이 패시브 자금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시브라는 것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4.5%에서 많게는 7%까지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편입하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펀드의 특징,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이런 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페이, 뱅크,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분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하죠. 예, 패시브 펀드가 매수해서, 33일을 매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 상장할 때, 이게 시가총액이 18조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신규 종목이 상장되니까 기존의 다른 종목을 파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라면 페이 때문에 다른 종목을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신다면은 왜 이렇게 연기금이 무식한 짓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사가지고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있지만 카카오뱅크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연기가 한 달만 지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한 달만 지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크래프톤? 예, 크래프톤도 이게 NFT 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크래프톤도 보시면은 잘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와요. 예, 기관들이 편입이 다 끝나면, 패시브 펀드가 다 끝나면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10조, 13조씩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좋다고 그러다가 그냥 작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 그리고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패시브 펀드에 얽매이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아무튼 연기금이 과거에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는데 예, 최근에 이 정권에 와서 정치인이 앉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좌우지간 이런 현상들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팔아요. 뭐 파느냐? 그냥 팔아요. 예, 연기금이 팔 수밖에 없죠. 예, 팔아서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급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수급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장 전체를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급이 별로 안 좋았죠. 예, 지금 아시겠지만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아주 죽여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학개미군 600만 명 있었죠. 작년에 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1조에서 예수금이 75조까지 늘어났죠. 600만 명이 증가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돈 벌려고 들어와셨던 이런 동학개미군 분들이 2년을 지나면서 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집 저 집 단타 치다가 초가삼칸 다 태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새 뭐 비트코인 또는 주식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정신병원이 지금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600만 명의 동학개미군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 아수라장에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그러면서 전략을 세워서 내가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막 뉴스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고 또 심지어는 불나방처럼 그날그날 나오는 뉴스에 의해서 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의 왜곡 현상과 600만 명의 동학개미군들이 서서히 처음에 투자할 때는 3억, 2억, 1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은 뭐 5천만 원, 3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 또는 거의 깡통 이런 수준이 낮고 심지어는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깡통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장에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왜 600만 명의 동학개미군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나왔죠. 예, 테슬라가 장중 10% 빠질 때 서학개미군들이 테슬라 손길이 쳤답니다. 그리고 매도를 치니까 팍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런 장이에요. 예, 뭐 바닥에서 헤이딩 했더니 그냥 올라오는 장. 이게 이제 또 서학개미군들이 우리나라의 장이 안 좋으니까 미국 시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막 3배짜리, 2배짜리 또는 막 이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손실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시장이죠. 연기금이 이거 뭐 작살내고 있습니다. 이게 패시브 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아프리카 시장보다도 엄청나게 더 빠지는, 그 다음에 대만 시장하고 저희는 아시겠지만 똑같은 구조예요. 대만도 IT가 강하고 우리도 IT가 강합니다. 그래서 대만 시장과 우리 시장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동행하면서 흘렀는데 이번에 대만 시장은 거의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뭐 그냥 작살났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폭락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살을 냈습니다. 뭐 폭포수처럼 빠졌죠. 이런 장입니다. 1000포인트에서 882포인트까지 그냥 20% 이상 빠지는 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 패시브 펀드의 빠짐, 그 다음에 연기금,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차에 와 있다. 내일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해소되는 국면으로 약간씩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시장 내부적으로 이게 정권 말기에 이렇게 빠지면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워낙 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 리서치 센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맨날 밥 먹고 1년에 수억 원씩 연봉을 받고 리서치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있고, 또는 이거를 매일 연구해서 국제적 정세라든지 내용, 또는 우크라이나의 정세, 뭐 원유, 물가, 인플레이션 등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죠. 그것도 뭐 커머디티 시장, 금리 시장 뭐 등등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수백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갈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상하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월 초에는 굉장히 제니워리 이펙트가 형성되면서 시장 전체가 끌어들이고 10억 양도세 이슈가 끝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게 이렇게 많이 몰려갈 줄 몰랐던 이유는 장이 좋았다면, 이게 장이 좋았고 먹을 게 풍부했다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몰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전한 쇠고기 값이라도 먹자 해서 여기에 뭐 수경 경원이 모였고 일반 투자자도 100조가 넘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럴까요? 왜 대한민국 시장은 이렇게 급할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고기 값 몇 푼 벌려고 초가상칸 태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처음에는 막 난리 붓으로 치다가 조금 지나면 잃어버려요. 까마귀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몰리는데, 사람이 많은데, 이런 때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구동성 불변의 법칙. 모든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때 시장은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탈출하려고 그럴 때 바닥은 나온다는 겁니다. 전후의 시체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체에 꽃이 핀다는 거죠. 이게 자본시장의 꽃, 증권시장의 어떤 논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은 LG에너지 솔루션에 에너지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죽는 이런 현상 속에서 리서치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이건 블랙스완처럼 예측이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블랙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겼거든요. 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한 30만 원, 확실한 100만 원, 확실한 200만 원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가삼칸을 태우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블랙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악화과 양화를 구축하는 기이한 현상이 시장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대만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대만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수급의 왜곡 현상에 의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료를 못 씁니다. 자료를 못 써요. 왜? 본인들이 이게 예상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이에요. 이런 걸 소위 말해서 한 대 얻어맞았다. 블랙스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리딩증권에 있는 분인데 내용을 좀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세 가지 충격 요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인데 인플레이션 압박입니다.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변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급. 수요는 일정한데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평상시 100개 먹는 거를 지금 80개, 90개만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실업수당을 꽤 많이 줘요. 174달러 이렇게 주니까 일 하나 그냥 안 하나 돈 받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치킨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200만원, 300만원씩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더블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미국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어난 거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준은 할 수 없이 통화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강세로 바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블랙스완입니다. 블랙스완. 예상으로는 3월까지는 테이퍼링을 서서히 하다가 금리를 천천히 인상시키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된 건데 양적 긴축도 빨라질 수 있다. 수도꼭지만 잠그면 오히려 수도꼭지를 잠그고 빨대를 꽂아서 자금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얘들이 긴축까지 한다네 라고 해서 긴축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은 굉장히 그렇지만은 요 공급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정점을 찍으면 이렇게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180명씩 발생했던 것이 지금 30만 명, 18만 명대로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소위 말해가지고 주력종이 되고 주력종이 돼가지고 확산되다가 이렇게 쭉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일자리, 소위 말해서 공급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압박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은 내일 새벽 4시, 오전 4시에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게 시장의 수준, 3월까지 테이퍼링 종료, 연사의 기준 인상, 양적 긴축, QT 이것까지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4시에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의 이목이 미국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 이것이 우리 국내의 문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꼭 미국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서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했다, 뭐 이런 거 전혀 쳐다보지도 않아요. 투자자들이. 오직 내일 4시, 오전 4시에 어떻게 발표하느냐 이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완전 매파적으로 간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블랙스완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내용이 나오면 불확실성의 해소로 봐야 된다.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동시다발적 지정학적 위험이 있었죠. 과거에 여러분들도 아실 때 주식격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총성이 나면, 여러분들 적어보십시오. 총성이 나면 주식을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라크 사태가 있었죠. 200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총성이 그 바그다드인가요? 그 앞에서 항공모함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꽉꽝 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식시장이 빠졌죠. 뭐 유가가 상승하니 뭐가 상승하니. 근데 그날이 바닥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리면은 매수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려, 중동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제 유가 및 농산물 이런 것들이 급등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쪽에 중동에서 파이프라인 연결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유가, 소위 말해서 LNG를 가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국 쪽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2조 입방미터의 셰일 가스가 있어요. 셰일. 2조 입방미터의 셰일 가스가 있는데 이 셰일 가스를 LNG 선에 실어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소위 말해서 LNG를 팔지 못하면 러시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동토의 국가로 빠집니다. 경제 발전이 될 수도 없고, 유럽에서 사주지 못하는 거죠. 얘들이 유럽의 가스관을 잠궈서 유럽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쪽으로 연결해서 가겠다라는 거하고 2조 입방미터, 아시겠지만 미국은 과거에 오일을 수출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출을 못하게 했느냐? 미래의 후세들이 오일을 쓰게 하라.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수입을 많이 했죠. 그런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수입 안 하고 셰일가스를 쓰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16달러까지 빠졌죠. 전번에.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나 죽네, 나 죽어 형님.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 너 죽지 말아라.
그래서 약간 꼭지를 살짝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16달러에서 지금 85달러까지 온 거예요. 왜? 중동의 우방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러시아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까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타격받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러시아가 갖고 있던 카드가 지금 무력화되면서 결국은 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으르렁거리는 것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요 내용이 세 번째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블랙홀 역할을 했다. 포트폴리오 재편한다. 혼돈의 상태가 왔다. 이 세 가지가 시장을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충격 요인 사례 분석, 2015년에도 그렇다, 78년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을 봤더니 빠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금리 인상 횟수 보면 S&P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연간으로 플러스 났고, 코스피도 이거 보십시오. 금리 인상기에 빠진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웬만하면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777 한번 눌러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팩트를 생각하세요. 777 눌러봐요. 제 말이, 이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냉정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오르면은 시장은 다시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시장이 지금 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죠.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착륙과 연착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 랜딩, 경착륙을 방지시키고, 경기를 순환 사이클로 돌리는 밀턴 프리드만의 시카고 학파의 통화학파의 이론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케인지언적 사고방식의 경제학적 방식이 나왔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통해서 경제가 너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이.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 금리 인상하면 빠지느냐 이거고요. 러시아 사태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유가라든지 미국의 행태와 지금 싸우고 있고요. 또 뒤에서는 뭐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 보면 미미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증시에 미친 영향은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별로 영향이 없었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예,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상태를 보시라는 거죠. 지금은 이 동학개미군들이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예, 아사리판이 되니까, 아수라장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 6.25 사변처럼 그냥 어디서 그냥 폭탄이 팡 터지니까 뭐야 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터지면 뭐 저게 터진 것 같고 이게 터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탄 피한다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터지고 또 폭탄 터지니까 이쪽으로 가고 왔다리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구자를 열어보니까 반토막 나고 3분의 1토막 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사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야 돼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전과 보도를 갖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것인가. 어려운 장이고 이렇게 아수라장이고 힘든 장이고 난세장인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자팔자 지금 얘기하지만은 결론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2006 이게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돈 벌을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가지고 몇 번을 설명합니까? 애플 관련주를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장이 박살나면서 이것도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예, 출발해가지고 조정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사야죠. 이게 빠질 종목이 아니죠. 그런데 삼각파도를 맞은 거예요. 에너지 솔루션, 우크라이나 사태, FMC 이런 블랙스완이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도 빠지는 거죠. 왜? 이 성장성 그리고 애플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10배, 20배, 뭐 30배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부 변수에 의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기업의 내용이 변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 이 기업의 내용이 변했느냐 이거죠. 이게 변했으면 팔아야 돼요. 기업의 내용이 변했으면 팔아야 돼요. 환경이 변했으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애플에 관련돼서 아직도 생생하고 아직도 내 사랑이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외부 변수에서 빠진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금이에요. 금. 예, 골드인데 이게 1kg짜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게 10,000원짜리가 9,000원으로 빠진 거예요. 금이. 그러면 얼른 사야죠. 왜? 얘가 변하지 않았는데 9,000원에 사면은 싼 거예요. 외부 변수. FOMC에서 회의한 거,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애플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삼각파도에 의해서 그것이 빠진 거예요. 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거예요. 이 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참여자들이 외부 변수로 인해서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해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기업의 가치와 내용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차트에서 보니까 21선이 깨졌고 21선이 깨지니까 아이고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은 지금도 반짝반짝 금처럼 빛나고 있는데 시장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있어요. 시장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석처럼 여기고 보석처럼 생각하고 보석처럼 사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사야 된다. 이 얘기를 수차례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돈 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략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가 뭐 작살나 있을 겁니다. 뭐 뻔하죠. 먹지도 못하고 한번. 왜냐하면 맨날 단타 치기 때문에 단타 치다가 쭉 빠지는 거예요. 여기 뭐 3% 플러스 나다가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30% 난 거죠. 이런 사람도 많고 또 단타 치다가 빠지니까 못 팔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났을 거예요. 지금 막 마이너스 50% 난 사람도 있고 종목별로 보시면은 조선주도 샀죠. 왜? 조선주 수주가 많다고 사죠. 또 FMC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은행주, 철강주, 조선주, 저퍼주들 딜이 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또 제약바이오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여기까지는 바닥입니다. 바닥이니까 사야죠. 이래가지고, 지금 포트가, 종목도 30개, 40개씩 될 거예요. 단타방에서 A방 갔다가 B방 갔다가 C방 갔다가 D방 갔다가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들은 다 팔아먹었죠. 3% 먹고 4% 먹은 건 다 팔아먹었는데 손실 본 거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와사리판이죠. 아수라장이죠. 내 구자를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구자를 보니까 참 한심하구나. 어찌하리.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거죠. 특히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신 분 또는 레버리지를 투자해가지고 하신 분들, 내일 반대 매매 나갈까 안 나갈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죠. 미국 시장 11시 반에 열리니까 그거 보니까 빠지는 거야. 빠지면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거 밤새도록 쳐다보다가 직장 가가지고 그냥 주식 빠지니까 이거 반대 매매 나가면 큰일 나는데 마누라 모르게 투자했다, 남편 모르게 투자했다. 그러니까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지금 가득 찬 겁니다.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죠. 주식도 반토막 났죠. 돈 꿔서 투자했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 구자를 보면은 까마득하고 우울증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어요. 40개 종목, 50개 종목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좋은 종목으로 아예 갈아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두 개 종목, 많게는 4개 종목 이상 되면 안 돼요. 특히 자금이 3, 4천만 원 되신 분들이 이쪽 저쪽 물려가지고 40개씩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4천만 원 가지고 40개 종목 가지고 계시면 한 종목당 100만 원이에요.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 벌어요? 못 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벌까?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기다리는 반등 없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도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오히려 하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상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예, 600만 명의 동학개미군들이 이게 사망했어요. 사망했습니다. 예,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엄청난 힘을 가졌던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야, 이거만 올라가냐? 이건 싸지. 이것도 올라가지. 이것도 올라가지. 이것도 올라가지 그랬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사망했어요.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예, 뭐 완전히 구자가 박살난 거죠. 박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상실한 거죠. 그 전에는 막 미수도 지르고 빵빵 지르고 그래서 예, 1억 가지고 3% 먹으면 300만 원 벌고 5% 먹으면 500만 원 버는 거예요. 2억이면 막 1000만 원씩 버는 겁니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는 야, 내가 월급보다 오늘 돈 많이 벌었다고 막 자랑했던 분들이 지금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원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정신병원에 가면 괜찮지만 한강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박 종목으로 몰아야 돼요. 몰아야 된다고요. 우수마발주, 뭐 조선, 철강, 건설, 뭐 또 건설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 뭐 윤석열이가 200만 가구, 또 누구예요? 저기 이재명이가 뭐 또 350만 가구인가?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가구 수를 증가시킨 사람은 노태우밖에 없어요. 일산하고 분당을 져가지고 200만원지 150만원지 이거 외에는 역사상 대통령이 건설을 해가지고 이걸 확대했다고 그래가지고 확대해서 10만호 이상 확대해서 이걸 공급한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의 정책 공약 이행률이 16%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뭘 정책주라고 해가지고 뭐 건설주 사지, 조선주 사지, 제약바이오 사지, 뭐 금리 인상 관련주라고 뭐예요 그거 은행 증권주 사지. 뭐양 백화점 돼가지고 그게 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확실한 거 미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기술 패권 전쟁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뭐하러 미국에다 공장 져요? 미국에다 왜 반도체 공장 집니까? TSMC는 왜 미국에다 공장 집니까? 일본 업체는 왜 미국에다 공장 집니까? 미쳤어요? 자국에다 지지? 그게 아닙니다. 미국으로 지금 몰려가는 이유가 있고 이제부터 미국한테 얕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밸류 체인에 돈이 있는 겁니다. 얘들은 수백조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사업과 얘들이 하는 기업에 반드시 텐베거 종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종목을 매집해서 내 것화 시켰을 때 한 번에 복구하는 겁니다.